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액체의 성질인 점성과 그 다음에 고체의 성질인 탄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표로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했었던 페이지입니다. 일단 액체의 성질을 우리가 점성이라고 불렀죠. 그죠? 액체의 성질은 점성. 그 다음에 액체의 움직이는 형태는 외부에서 힘을 받을 때는 움직이는 현상을 흐른다고 표현했죠. 액체는 흐르게 되죠. 이런 흐르는 현상은 얼마나 빨리 흐르느냐, 천천히 흐르느냐, 즉 속도로서 관찰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고체의 성질은 탄성이라고 불렀죠. 탄성. 그 다음에 이 탄성은 어떤 외부에서 힘을 받을 때 에너지를 저장을 하잖아요. 그죠? 저장을 해서 그 저장을 하는 동안은 일정한 거리만큼만 그 모양을 유지를 해요. 그죠? 그 모양을 유지를 하는데 어느 정도 거리로 유지를 하느냐, 즉 움직임을 관찰하는 물리량은 거리가 돼요. 즉 어느 정도까지 움직였느냐, 이걸로 우리가 그 어떤 점성과 탄성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찰 시간에 따라서 점성과 탄성의 비율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요. 모든 현실에서 관찰하는 물질들은. 근데 실제로 스킨이나 로션이나 크림 같은 기초 화장품 연고 같은 외용제 대부분은 점성과 탄성이 동시에 나타나게 돼요. 동시에. 그래서 이런 화장품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다 점성과 탄성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을 점탄성체라고 부릅니다. 점탄성체. 즉 비스코스하다는 게 점성적이다, 일레스틱하다는 게 탄성적이다기 때문에 비스코일레스틱 머티리얼 혹은 비스코일레스틱 바디라 그래가지고 점탄성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물질들, 세상에서 보는 모든 물질들은 다 점탄성체예요. 순수하게 액체도 없고 순수하게 고체도 없어요. 모든 물질은 다 점성과 탄성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이 점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우리가 다 이제 교육 과정이 다 다르니까 고등학교를 안 다닐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 점정고시를 할 수도 있고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기존에 가졌던 생각들은 다 뭐죠? 어떤 물질은 고체 아니면 액체예요. 예를 들면 사과는 고체고 크림도 고체고 안경도 고체고 그죠? 그다음에 물은 액체고 사이다는 액체고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걸 이분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고체 아니면 액체로서. 그죠? 그런데 우리가 레올로즈 이걸 딱 보니까 유리로 제일 고체 같았던 유리도 관찰 시간이 길어지니까 흘렀잖아요. 액체로서의 거동을 나타냈죠. 이게 녹아서 흐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일정한 온도에서 있어도 계속 이게 중력에 계속 힘을 받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600년 동안 흘렀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도 우리 액체로만 생각했는데 관찰 시간이 굉장히 10에 마이너스 10에 15승초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물도 고무공처럼 튀는 거예요. 탄성체처럼 에너지를 저장하고 벽에 부딪혀도 보통 물은 물방울이 벽에 부딪히면 탁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부딪히게 되면 이게 고무공처럼 튀어나와요, 물이. 그죠? 그런 이런 식으로 모든 물질들은 다 관찰 시간에 따라서 점성과 탄성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고요. 달라지게 되고 이런 모든 물질들은 다 순수하게 고체 상태도 없고 순수하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도 없이 다 뭐다? 다 그 점성과 탄성, 고체의 성질과 액체의 성질을 동시에 나타내게 되는 점탄성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물질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고체나 순수한 액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단지 이상적으로 가정하는 거고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점탄성체와는 달리 우리가 관찰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탄성만을 갖는다. 이게 뭐다? 순수한 고체예요. 혹은 항상 점성만을 갖는 이상적인 유체는 뭐다? 액체예요.
순수한 액체. 그런데 순수한 고체와 순수한 액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중력도 존재하고 바람도 불고 온도 차이도 나고 이런 식으로 연력학적으로 평형이 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외부에서 어떤 힘을 받게 되죠. 힘을 받게 되면 이 힘을 받는 동안에는 모든 물질들이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는데 탄성적 움직임과 점성적 움직임, 그죠? 이런 식의 움직임을 동시에 나타나게 되고요. 단지 우리가 현실에서 고체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고체로서의 특성이 강한 거죠. 그런 물질을 우리가 고체라고 생각하고요. 액체로서의 특성이 강한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그냥 액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바라본다면 액체와 고체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물은 액체고 사이다는 액체고 그죠? 뭐 유리는 고체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우리가 화장품을 학문적으로 접근을 할 때는 우리는 모든 물질은 다 고체의 특성과 액체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고 표현해야 돼요. 액체의 특성과 고체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 제가 다음번에도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이 기름에 녹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물이 기름에 녹을까? 우리는 일상생활 하면서 녹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물하고 기름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물의 계면 장력이 보통 한 72 정도 되잖아요. 72 정도 되는데 물하고 기름하고 접촉하고 나서 기름을 제거하더라도 일정 부분 아주 작은 양의 분자 단위로 기름이 물 속에 녹아 들어가가지고 일단 물의 표면에서 계면 장력이 뚝 떨어져요. 그 말은 기름 분자들이 물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작은 양이기 때문에 너무 작은 양이라서 기름이 물에 녹는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일정 부분 물에 녹아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에 흡수되나요? 흡수되는 양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각질층에 남아있고 증발되고 이게 답니다. 그죠? 근데 우리 모든 물질이 이동하는 데는 드라이빙 포스라고요. 구동력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동력이 어떤 거 있냐면 온도 차이가 나면 이제 대류 현상, 바람이 불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압력 차이, 힘을 주면 어떤 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농도 차이가 나게 되면 또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방 입구가 있고 방 안에 뚜껑을 열어놓더라도 향이 방 전체에 퍼지잖아요. 왜냐하면 뚜껑을 열어두면 증발해가지고 여기는 향의 농도가 높고 이쪽은 농도가 낮기 때문에 퍼지는 이런 확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마찬가지로 화장품을 피부에 바르면 화장품에 있는데 우리 피부에는 성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분들이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 현상에 의해서 아주 작은 이거는 무시할 마냥 물이 기름에 녹듯이 무시할 만한 양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화장품이 피부에 들어가서 유효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할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피부 장벽이 파괴돼가지고 계속해서 피부 자극이 일어날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뭐 비타민 같은 걸 과량으로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부서져가지고 이게 막 벌겋게 이게 뭐 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은 피부 속으로 안 들어갈수록 더 좋습니다. 피부 표면을 감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화장품이 거의 극소량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뭐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물이 기름에 닿을 때 기름이 물에 녹아 들어가지만 그 양은 너무너무 적어요. 마찬가지로 유리가 흐른다는 것 이거 너무너무 일상생활에서 볼 때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는 고체라고 일상생활에서 해도 무방해요. 그죠? 일상생활 할 때는 그죠? 기름은 물에 녹지 않는다. 또 유리는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가 레올로지적 관점에서 화장품을 바라볼 때는 모든 물질들은 다 관찰시간이 길어지면 흐르고요. 관찰시간이 짧아지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점탄성적인 특징을 갖게 되고, 스킨도 그렇고 로션도 그렇고 크림도 어떤 물질 자체가 고체다, 어떤 물질은 예를 들면 스킨은 액체다, 그 다음에 크림은 고체다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가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레올로지 관점에서 화장품을 연구하고 바라볼 때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모든 스킨 로션 크림은 액체의 성질과 고체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다 생각이 됩니다.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데, 단지 크림은 고체의 특성이 강하고 단지 스킨은 액체의 특성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어떤 물질은 고체다, 어떤 물질은 액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물질은 고체의 특성이 강하다, 액체의 특성보다. 어떤 물질은, 스킨은 액체의 특성이 고체의 특성보다 강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유변학적 관점, 레올로지적 관점에서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왜 뭐 이상적인 액체와 이상적인 고체를 정의를 앞에서 네목 한 가지 만들어가면서 정의했느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2장에서 이제 우리가 점탄성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쉬운 게 먼저 순수한 점성체가 뭐다? 이 순수한 점성체의 성질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탄성체의 성질을 정의해가지고, 모든 화장품에서 만나는 물질은 점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섞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장에서는 항상 점성을 나타내는 순수한 점성 유체인 뉴턴 유체를 정의하고요. 3장에서는 완전 탄성체, 순수하게 탄성만 나타내는 이상적인 물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4장과 5장에서는 이걸 합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이상적인 정의를 유체를 정의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점성 유체는 순수한 액체를 점성 유체라고 불러요. 뉴턴 유체. 그 다음에 순수한 고체를 완전 탄성체로 표현할 겁니다. purely elastic material 해가지고 완전 탄성체, 이거는 완전 점성체는 뉴턴 유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럼 스킨 로션 그림 1.6하고 똑같은 거죠. 1.6하고 여기서 단지 액체는 점성 유체, 그 다음에 순수한 고체는 완전 탄성체, 이렇게 용어만 바뀐 거예요. 용어만 바뀌어서 2장과 3장에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죠? 참고로 제가 이제 유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유체는 액체하고 기체를 포함하는 용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는 목적이 고체와 액체의 특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점탄성체의 물리적 성질을 이제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본 법칙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실제 시스템, 화장품이나 이런 쪽에 적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제가 가끔씩 이제 유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유체는 주로 액체를 의미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체는 여기서 제가 말할 때는 유체는 이제 액체를 의미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기체와 향기와 관련된 강의에서는 우리가 유체라고 하면 액체와 기체를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액체, 기체, 고체라고 할 때 액체, 기체는 어디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향을 맡을 때 향수도 보면 액체잖아요. 이 액체를 코가 액체를 바로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수는 액체로 존재하던 분자들이 증발을 해가지고 기체가 돼요. 즉, 증발해서 기체가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증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증기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증기는 이제 향은 증기가 돼가지고 우리 코로 오잖아요. 그럼 우리 코에서 후각 수용체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향기 분자하고 증기 분자하고 결합해가지고 대뇌로 전달돼가지고 이 향은 뭐다, 이런 식으로 향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유체라고 하면 액체와 기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액체, 기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초인계 유체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지금 수업은 고체와 액체의 관계예요. 화장품에서. 그래서 고체와 액체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액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장의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장의 마지막은 이제 레올로지의 의미와 역사적 고찰이라는 고찰이 되겠습니다. 그죠? 레올로지의 의미, 즉 레올로지는 뭘 말하고 유변학은 뭘 말하고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레올로지가 연구가 되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흐름이나 변형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물질의 흐름과 변형에 관한 학문을 레올로지 유변학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그 레올로지의 번역으로서 유변학, 흐를 유자, 흐름이 유자가 흐름, 변자가 변형, 학문, 흐름과 변형에 관한 학문이란 뜻이 돼요. 그죠? 물질의 흐름과 변형, 흐름은 액체의 특성, 변형은 고체의 특성, 즉 점성과 탄성에 관한 학문을 레올로지, 즉 유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본론의 이제 다음 장 2장부터 우리가 점성의 2장에서 점성을 공부하고 3장에서 탄성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걸 좀 공부하기 전에 그 역사적으로 근데 레올로지는 역사적으로 뭐 기원을 찾자면 굉장히 오래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1600년대부터 이런 그 탄성의 법칙 같은 게 발견되면서 이제 근간이 이제 기초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1660년에 로버트 훅이란 분이 고전 탄성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훅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훅의 법칙은 뭐냐면 스프링에다가 힘을 주면 탄성체에다 힘을 주면 일정 거리가 만큼 늘어나서 유지가 된다는 건데요. 식으로는 F는 KX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거는 2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버트 훅의 법칙이 탄성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돼요. 그래서 로버트 훅이란 이 이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뭐 다음 장에 또 바로 나올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1687년에 뉴턴이 점성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100년 이상 뉴턴의 역학 시대가 이제 이어집니다. 뉴턴 법칙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운동 법칙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뉴턴이 그 점성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순수한 점성 유체를 앞에서 뭐라고 불렀죠? 뉴턴 유체, 즉 뉴토니안 유체라고 부르죠. 이 사람의 뉴턴의 이름을 따가지고 순수한 점성 유체를 뉴턴 유체라고 불러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변학 자체가 점탄성이잖아요. 점성과 탄성에 관한 학문, 그죠? 액체와 고체의 성질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 점성을 발견하고 탄성을 발견한 이 두 가지 법칙이 근간 이제 레올로지의 양대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1868년에는 맥스웰이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점탄성 개념을 발견하게 돼요. 즉 점성과 탄성이 두 가지 축이 돼 있고 이게 하나의 식으로 합쳐지게 되는 거죠. 점탄성 개념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4장에서 점탄성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보면 맥스웰 모델이라는 게 나와요. 즉 이제 점탄성 모델로 점성과 탄성을 직렬로 연결한 거를 맥스웰 모델이라고 하는데 맥스웰 또 켈빈 모델인데 켈빈도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자 이제 점성 1868년에 이제 점탄성 개념이 발견되고 1875년에 그 다음에 1890년에 켈빈 보이트 이 두 분이 이제 앞에서 맥스웰 모델이라는 게 있고 켈빈 보이트 모델이라는 게 또 나와요. 그죠? 그래서 켈빈과 보이트란 분이 독자적으로 고체의 점탄성 이론, 그 다음에 보이트도 그 유사한 점탄성 이론을 제시해가지고 이제 점탄성 이론이 거의 굉장히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레올로지라는 이름 자체도 점성과 탄성을 학문, 그죠? 점탄성이잖아요. 점탄성에 대한 그 학문이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걸로 보더라도 탄성과 관련된 이론, 그 다음에 점성과 관련된 이론, 그게 합쳐진 점탄성 관련된 이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어떤 하나의 학문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무나 특히 이런 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화장품 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고무, 섬유, 플라스틱 같은 이런 기술자들은 완전 점성 유동부터 완전 탄성 변형에 이르는 굉장히 다양한 역학적 상태에 부딪히게 돼요. 물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화장품도 우리가 하다 보면 순수한 액체의 경우도 있지만 탄성체, 점탄성이 두루두루 나타나는 굉장히 다양한 역학적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한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20세기 접어들면서도 이런 점탄성 파악을 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는데 1928년에 그죠? 빙은 교수가 이제 어떤 물질의 유동과 변형에 관한 과학을 처음으로 레올로지라고 명명하고 그 다음 해에 레올로지 그 학회가 설립이 되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유변학회가 1989년도에 이제 창립돼 가지고 이제 그 유변학이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하고도 같이 이제 해가지고 한노 오스트레일리아 유변학회를 만들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학회지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점성과 탄성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화장품에서 만나는 모든 물질들은 다 점성과 탄성을 동시에 나타내는 점탄성체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고요. 스킨은 액체다, 크림은 고체다는 이런 이분법적인 관점은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뭐든지 다 점탄성체인데 스킨은 점성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크림은 탄성이 강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의 전환 또는 어떤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를 그런 식으로 기반을 갖추는 걸로 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2장, 그죠? 점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점성을 수식하기 위한 도구로서 점도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